안진영 기자님, 어젯밤에 이 서울 도심에서 진짜 말 그대로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 포착됐다고요? 네, 어제 저녁 서울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거 차량의 앞과 뒤, 옆도 아니라 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들이 달리는 도로 위, 자, 그 순간 보이시나요? 상공에서 검은 물체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 검은 물체의 정체, 다름 아닌 고급 외제 차량입니다. 와, 자, 이렇게 이 차량은 떨어진 후 튕겨져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진짜 영화 세트장인 거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날벼락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 바로 8시 40분이었습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다리 아래, 그러니까 한강 둔치 쪽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떨어진 이 차량은 마침 진행을 하고 있던 강변북로의 어떤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수교 북단 아래쪽에 한강 둔치로 다시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한강의 반포대교 그 통행량 많은 밤낮 없이 항상 통행량 많잖아요. 저 때도 사람 많았지 않았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건데요. 보셨던 것처럼 사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피해 차량도 딱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 운전자인 40대 남성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이 두 사람 일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셨을 때 맨 처음 영상이 뭐였냐면요. 그 한강 둔치 쪽에서 찍힌 영상이 있었거든요. 차가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찔했던 상황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차량은 시민들이 정말 많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는 그 한강 둔치 쪽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 운전자 두 사람 이외에는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잘못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잖아요. 잘못한 분이든 피해자든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불안해지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설마 또 음주운전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현재까지 음주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차량 안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발견됐기 때문인 거죠. 뭐예요?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 안에서 다량의 마취 물품이 나온 겁니다. 와. 일단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아울러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마취용 약물 관련된 물품으로 보입니다. 점점 막장으로 가는데 이제 호주연 변호사님, 당연히 단순 과실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사실 이게 운전 미숙이라든가 조장 미숙 이런 것들로 사고가 난 상황 당연히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운전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여성은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에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수면 마취가 아닌 것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약물들, 마취용 약물들은 병원 내에서만 진료 목적으로 엄격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인이 그냥 가지고 나와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만약에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경찰은 이 30대 여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한 상태입니다. 최명기 원장님은 지금 저 차량에서 발견된 약물 그리고 주사기 용도 어떻게 보시죠? 프로포폴은 이제 수면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약입니다. 사실은 프로포폴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점도 있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깨어나게 되면은 멍하거나 그런 게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잠을 잘 땐 굉장히 깊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극도의 불면증이 있거나 아니면 극도의 공황으로 불안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저 프로포폴을 맞고 잠깐 잠을 자는 동안만 본인이 굉장히 편하다고 인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프로포폴을 계속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일정량 이상 놔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중에 일부인 분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갖다 이제 구입하고자 하게 되지요.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서 주사기를 봤을 때도 또 전체적인 정맥 주사를 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도 아마 병원에서 물론 수면 마취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했다 그러면은 잠을 깬 후에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데 아마도 수면 마취가 되자마자 의식을 혼미한 상태에서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듯이 나와서 차를 먼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민폐 중에 민폐갑입니다. 지금 저 피해자분은 저 위에서 떨어지는 차량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정도 피해로 그친 거 정말 다시 한번 천만다행이고요. 혹시 지금 저희의 우려대로 뭐 그런 추가 범죄가 있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김묘성 기자님. 어제는 청와대를 가고 오늘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사람 몇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의 주인공은요. 그 몇 안 되는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야기인데요. 여느 워킹맘과 같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워킹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영인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날 청와대를 찾은 이부진 사장의 모습이 준비됐는데요. 이부진 사장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가 이러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방문회위원회 이부진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관광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저런 목소리였구나. 네.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살짝 좀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저 자리가? 뭐 이부진 사장이 긴장할 만한 상황이 되려나 싶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라고 하면 아무리 이부진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또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부진 사장인데요.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 사장의 지위에서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방문의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리아 그 세일 페스타 이런 때도 뭐 명동도 가고 또 여의도의 백화점도 가서 이 K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물건, 옷 입어보는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 방문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 정보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문회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 정도 행보도 충분히 눈에 띄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부진 사장인데요. 오늘은 바로 서울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아들 임군의 서울대 입학식인데 하루 전에 이 한국방문회 위원장으로서의 청와대, 그리고 오늘은 엄마로서 서울대. 어느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학부모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들 한번 안아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좀 사진 한 번만 잘. 김현주 평론가님, 뭐 저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청와대에서보다 확실히 더 편안한 이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그 장소와 목적이 다른 그 행사 아니었습니까? 네. 어제의 경우에는 장소가 이제 청와대였고 정부의 관광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된 공식적인 자리였던 만큼 아무래도 좀 공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오늘의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의 대학 입학식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 본인도 스스로 다르다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처음부터 저렇게 가족끼리 조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입학식이 체육관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연후에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335 모여서 나가던 중에 오전 11시 50분쯤 되니까 이제 인파가 많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나희 관장 어머니죠. 함께 아들 임군을 조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만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이부진 사장이 뭐 거의 셀럽식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다 보니까 뭐 같이 사진 찍어요, 뭐 사인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일일이 호응하고 미소로 화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입생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들 자랑스러워하는 미소가 아주 입가에서 떠나질 않는 걸로 보이는데 최명기 원장님,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이 사람의 후배가 된다고요, 이제 또 아들이.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의 이제 후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87학번이고요. 87학번이고 87. 그다음에 26학번이기 때문에 26. 네, 39년의 차이가 나지요. 네. 근데 옛날엔 지금처럼 이렇게 재벌분들이 셀럽으로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용 회장님이랑 같은 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갖고 다니고 있다라는 걸 87년도부터 알았었습니다. 저런 자랑인지 모를 깨알 자랑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수능 성적 발표 때부터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부진 사장 아들 임군. 결국 외삼촌의 후배가 됐습니다. 입학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26학번이라는 숫자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자, 잘 봤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제목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와 일단 세리머니 함께 했다는 주인공부터 누군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고요. 뭔가 연예인 체험하는 기분이고요. 밖에 슈퍼카 기다리고 진짜 어떠세요? 네. 말도 안 나오게 기쁘고요. 제 별명이 이렇게까지 인연으로 잡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처음 타보는 차여서 어떨지 너무 지금 궁금해서 빨리 타고 싶어요. 한진종 기자님, 말 그대로 금의 환영한 우리 김길리 선수. 정말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딱 봐도. 네, 동계올림픽을 마친 우리 태극전서자 선수단이 그저께 귀국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김길리 선수가 정말 MVP 중에 MVP로서 금이 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500m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한국 선수단 중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고 이야. 이외에도 1000m에서는 동메달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도 1500m 세계 랭킹 1위인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선수단 최우수 선수 MVP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별명 람보르길리죠.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엄청나게 빠르다는 그런 뜻으로 길리를 붙여서 람보르길리라 불리게 됐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다른 금이환영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뭐죠? 실제로 3억 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슈퍼카가 의전을 한 거죠. 오. 그래서 이 공항부터 집에까지 저 차량을 타고 직접 집에 가는 남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야. 이거말로 완전한 플렉스다라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김길리 선수 아니면 저런 대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와, 김묘성 기자님, 진짜 저도 구경도 잘 하기 힘든
저 말 그대로 람보르기니 억대 슈퍼카 어떻게 저렇게 바로 타요? 네, 정말 굉장한 슈퍼카고요. 저도 이 화면을 통해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이 김길리 선수가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아.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서운 스피드와 폭발적인 아웃코스에서 그 추월 능력 때문에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람보르기니 측에서 특별 의전 차량을 긴급 편성해서 이렇게 김길리 선수를 모시러 간 거였습니다. 이야. 그래서 김길리 선수는 자신의 별명에 딱 걸맞는 금의 환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격한 환영을 받으니까 김길리 선수가 이 공항 인터뷰에서 연예인 체험하는 기분이에요. 제 별명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보네요 라면서 그 설레는 소녀 같은 모습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라며 아주 신기해하던 김길리 선수. 제가 어제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군요. 너무 좋았어요. 람보르길리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제가 그 운동하는 재활센터 트레이너 쌤이 그 람보르길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게 뭔가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람보르기니를 타게 될 줄 예상하셨어요? 예상 전혀 못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땠어요? 타보니까 기분? 일단 너무 타고 싶었던 차여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공식 전용 세레모니 하면서 끝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자,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번에 람보르길리 별명만큼이나 화제됐던 거 요 세레머니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레머니 굉장히 유명하죠. 빙판 위에서도 시상대회나 취재진들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김길리 선수가 여러 차례 선보인 손가락 세리머니인데요. 지금 저렇게 빙판 위에서 멋있게 이렇게 양손 세리머니 진짜 하는 멋있다. 모습. 정말 너무 멋있네요. 엄지, 검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펼친 모습인데 저게 락 음악 좋아하는 팬들이 자주 하는 락스피릿 제스처랑도 흡사해 보이고 저는 저게 사랑합니다 수어랑도 되게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손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 쪽을 보여준다고 하면 수어로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레머니를 자주 하는 김길리 선수만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팬들도 되게 궁금했다고 하거든요. 김길리 선수가 뼛속까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야. 기아 타이거스 간판 스타 김도영 선수가 똑같네. 그렇죠. 홈런 치고 베이스 돌 때 하는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김길리 선수가 오마주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운동 선수들은 자신만의 어떤 그런 부적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경기 성적이 좋아져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표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리머니 하고 나서 1등도 많이 하고 경기 성적이 더 좋아져서 이제는 마치 내 마음속의 부적처럼 이 세리머니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김길리 선수 다시 한번 저희 뉴스파이터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다음 올림픽쯤에 또 만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어젯밤에 TV 틀었다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무명에서 이 전설이 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K트롯의 역사를 새로 쓸 99인의 사내들. 인생을 걸고 꼭대기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 중 누가 전설의 왕좌에 오르게 될까요? 사내들, 전설로 거듭날 준비 됐습니까? 전설을 꿈꾸는 뜨거운 사내들이 모였습니다. 무명 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저렇게 화면을 아주 꽉 채운 99명의 남자들, 그중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라도 눈을 크게 떠보게 될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새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스타가 또 탄생할 수 당연하죠. 있겠죠. 네, 트로판을 흔들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무려 99명의 사내가 도전장을 냈는데 아직까지 다 얼굴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서열탑이라는 걸 통해서 이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어요. 서열탑은 말 그대로 유명도에 따라서 이 층을 나눠놓은 겁니다. 일단 맨 아래층, 무명은 1층이에요. 정말로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지만 이름은 알리지 못한 이들. 그리고 2층에는 그래도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몇 번 얼굴을 비춰서 아, 저 사람 알 것 같은데 정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3층에는 방송이나 유명 오디션을 통해 얼굴을 비춰서 이미 노래 실력을 검증받은 이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층에서 5층까지는 유명층입니다. 이미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서 목소리만으로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새로운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모두 무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설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얼굴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은 트롯 가수가 맞아? 아이돌 아니야? 라는 반응과 더불어 정말 무대 경험이 없느냐? 너무나도 완숙한 무대를 꾸미고 있다 하는데 왜 예전에 영화 베테랑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이름이 없지 실력이 없냐라고 외치는 듯 정말로 출중한 실력으로 무명 탈출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얘기는 그만 듣고 싶어요. 빨리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시청자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누가 나온지 소개 좀 해주세요. 김민선 네, 근데 기자님이. 설명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등장하자 아이돌이 아니냐라면서 수군거렸는데요. 3년차 트로트 가수 23살 하루 씨입니다. 하루 씨. 하루 씨는 아마 아침마당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던 것 거기서 같아요. 5관왕, 굉장한 성적을 거뒀죠. 오. 최연소 우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나오게 되었을까 보니까요.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 씨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오랜 투병 기간 끝에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하루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노래를 들려드렸고 이 노래를 들은 어머니는 많이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거든요. 하루 씨의 사연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아들만큼은 꼭 행복해라 라고 해주셔서 저는 노래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지금 저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서 한 곡 불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맘이 지치고 힘이 든 날에 첫 번째로 찾는 그 이름 마치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잊고 사는 이름 서러울 때만 그대를 찾는 난 꽃이 아닌 못난 짐이요 그래도 나를 감싸주며 품어주는 계절이여 어머니 당신의 계절은 오늘도 흘러갑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멀어지는 당신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네 어머니 네, 이게 참 저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이게 뭐 가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노래를? 뭐 하늘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어머님이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듣다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를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하루 씨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밑에서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 시절에도 알바를 하면서 또 엄마 병간호하면서 이렇게 좀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던 모양이에요. 이제 가수 생활한 지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침마당 오관왕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정말 내가 응원을 더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노래 열심히 부르라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후에도 정말 아픔을 채 달랠 겨를도 없이 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때도 오로지 본인에게 위로가 된 것은 음악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루 씨 말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하루 씨 노래 듣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 가수 또 있다고요, 하주연 변호사님? 하루 씨의 사연도 감동적이지만 외모도 너무 귀공자 같고 노래 실력에 정말 깜짝 다들 맞아요. 놀라셨을 텐데요. 놀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놀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반짝반짝 훤칠훤칠 환호 속에 등장한 이번 주인공은 무대 경험 무, 방송 경험도 무, 그야말로 아무 경력이 없는 트로트 신생아라고 하는데 야. 저는 외모부터 벌써부터 스타의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원래 직업은 소방안전 점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 점검을 하시다가 우리 심장이 안전하게 잘 뛰고 있는지 심쿵하게 점검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력 어떨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트로트 신생아 이대환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프로님들 키워주십시오.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여. 오늘 팬들 있어? 짙은 게 때문입니까? 무심한 탓입니까? 노래 잘한다. 사랑의 눈먼 당신이기에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제가 저 얼굴 보자마자 저거는 노래까지 잘하면 반칙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칙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음정, 박자, 필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음악을 좀 아시나요? 이대환 앞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 씨 만나봤고 이대환 씨도 만나봤는데 이미 지금 뭐 트로트 스타 탄생하기 직전 같아요, 김면성 기자님. 네, 그런데요. 아직 뭐 판단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2분까지 남아있는데 이분을 보시면 무명전설 정말 만만치 않구나 싶으실 겁니다. 태진아 씨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옥경이를 부르러 온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이루네예요. 이루네? 태진아 씨의 아들 이름이 이루 씨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루가 아니라 그 이루 씨가 아니라 이루네 씨입니다. 4년차 트로트 가수라고 하고요. 이분 캐릭터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등장하자마자 내가 생긴 건 수도권이지만 전남 진도에서 배 타고 2시간 걸리는 대마도라는 섬에서 왔다. 그리고 8남 5녀 13남매 중에 막둥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딱 소개를 했거든요. 첫째와는 몇 살 차이일까? 13남매라고 하니까요. 13남매는 진짜. 네, 이분의 정체를 무대로 한번 보시죠. 제가 80년생, 올해 46살입니다. 죄송한데 첫째가 형님인가요, 누님인가요? 형님인데 네. 저보다 29년
차이 납니다. 아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명전설에 나온 이유가 저희 어머니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병원에 계신 지 한 10년 됐어요. 제가 더 효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목소리 톤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여유 봐.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야, 정말 아니 목소리랑 분위기까지 다 뭐 태진아 씨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튼 덕분에 저도 잠시 진행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이렇게 눈호강, 귀호강 제대로 했는데 지금 저희 본 게 3명이에요. 3명. 99명 중에. 그리고 1회. 지금 막 1회 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무대들 펼쳐질까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0분입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참, 평일 오후 5시 50분에 하는 뉴스파이터라는 프로그램도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